현대자동차 정규,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자 방송 진행의 정혜림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567번째를 맞은 한글날이었죠.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 조합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와 같은 신조어가 온통 얼룩져 있는데요. 한글날을 휴일 용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신조어를 줄여 생활 속에서부터 우리말의 우수성을 드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실을 방문해 약식 집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부산 전역을 돌며 거리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실로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거리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지부장과 상집들은 부산 영도를 방문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조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는 김무성 의원을 규탄하는 약식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문용문 지부장은 노동자 서민을 생각한다는 국회의원이 대래 노동자 서민을 폄하하는 김무성 의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히 밝혔습니다. 집회에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실을 방문해 김무성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집회에 모인 상집들은 부산역, 자갈치 시장, 남포동 등에서 김무성을 규탄하는 거리 선전전을 전개해 부산 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서민들을 무시하고 돌을 던진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5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를 갖고 내부 조직도 구성 및 세부 선거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으로는 오늘 5대 임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개소식이 진행되며 다가올 16일 5대 임원 후보 등록 및 접수를 시작해 21일 12시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23일 임원 후보에 대한 확정 공고를 합니다. 이어 24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1월 4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선거운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일직과 이직에 대한 울산공장 합동 유세는 10월 25일과 11월 1일 이틀간 진행하게 되고 10월 29일은 남양연구소와 아산공장 유세를 진행하며 10월 30일은 전주공장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 일정은 11월 5일 화요일에 1차 투표가 진행되고 11월 8일 금요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되며 11월 11일 화요일에 최종 확정 공고를 끝으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5대 임원 선거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며 5대 임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 하원권 의장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5대 선관위 일동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를 유도하여 조합원의 단결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강건한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및 주간연속 2교대 완성, 월급제 정치 등 산적한 해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 집행부를 구성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 4호기 원전이 만들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송전탑이 세워지면 초고압 전류가 마을과 밭을 지나가게 돼서 건강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구당 평균 400만 원의 보상비로 주민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재로 이뤄진 밀양시의 평화는 5개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밀양시는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운 운막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 밀양 일대의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철거반과 주민들의 몸싸움은 격해졌고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늘 지키면 되지. 또 지키려 간다 이 같은 놈들이. 진짜 그러세요. 무기 없는 전쟁. 고통스러워요. 127호 송전탑의 공사 재개가 예고된 이곳은 전운과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보기에도 섬뜩한 동아줄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농성장 인근에는 무덤이라 불리는 웅덩이가 만들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쇠사슬로 몸과 움막을 묶었습니다. 어떤 이 땅을 지킬 겁니다. 철탑이 들어와도 죽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나 무덤 파고 여기서 우리를 죽여야 돼, 이래가. 죽이면 우리 시체 덮고 철탑 한번 세워보라 이거예요.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통한 자재 반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지키고 서 있지만 헬기로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게 뭐 중단할 거 아닙니까? 막 비세 빨리 줘요! 이거 좀 나서 이렇게 나가. 다른 말씀이다 이게. 다른 말씀이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로 노령인 주민들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3, 4일 더 가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해결돼요. 아니 갑상선 질환 있는 분을 왜 이렇게 이 땅바닥에 눕게 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급기야 단식 중이던 한 주민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소송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내년 전력 수급을 위해 이달 안에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년간 계속돼온 공사 중단 사태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다른 해법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한전과 정부 측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밀양 주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선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뭐 돈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요. 내가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 내 산 일에 있으면 이 한복판을 가는데, 한복판에 손이 가는데, 그래도 그건 내 이야기 안 합니다. 돈 많아도 돈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장관이나 총리까지도 밀양 문제 본질이 뭐냐, 그걸 찾아보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외면한 채 그 한전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안이 없다. 장관이 와도 보상에 대안이 없다. 중요한 것은 밀양 문제는 보상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이 그 돈보다는 내 삶터, 내가 그냥 갖고 온 내 삶의 틀인 그걸 이대로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해보고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공사는 재개됐지만 밀양 주민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농사에 몸바쳐온 고령의 농촌 주민들을 목숨 건 투쟁으로 내모는 현실. 도시에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밀양은 묻고 있습니다. 한국 땅 위에는 현재 송전탑 개수만 4만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 등에 의하면 2015년까지 3천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국가 데이터는 비현실적이며 제대로 된 수요 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밀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가나 한전은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며 국가 전력 수요 운운하며 그곳의 삶의 터전을 뒤엎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